대표값 정의가 이번에 나오는데 대표값 얘기를 하려면 별량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별량이 뭔지를 잘 모르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는데 별량은 그냥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양이에요. 가령 여러분 반 학생들의 키를 다루고 싶으면 키가 별량이 되는 거고요. 몸무게를 다루고 싶으면 몸무게가 별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성적을 다루고 싶으면 성적이 별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가령 키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반에 학생들 몇 명이나 되죠 요새는? 한 40명 됩니까? 30명? 30명밖에 안 됩니까? 와, 우리 때는 한 50명씩 있었는데 한 반에. 그래서 30명. 30명. 아, 진짜 인구 재력을 실감하는군요. 30명 정도 돼요. 그러면 30명이 다 각자의 키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별량이 총 몇 개예요? 30명을 가정하면 30개죠. 그죠? 네. 그래서 야, 니네 반 애들 키 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는 키가 얼마고 누구는 키가 얼마고 이렇게 30개를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듣고 이 반은 키가 크군, 작군 이런 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자료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을 좀 만들어 쓰면 편리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평균? 우리 반 애들 키 평균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얘네가 크구나 작구나 대충 우리 반이랑 비교했을 때 크구나 작구나 대충 가늠 되시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료를 어디 있을까요? 대표값이라고 쓰고요. 네. 자료라는 표현 대신에 별량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대표하는 값이다. 별거 아니고요. 네. 이 대표값 중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방금 제가 얘기한 평균 있죠, 평균. 그죠? 평균을 쓸 수도 있고 중앙값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최빈값이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있어요, 사실. 근데 중3과정에는 이거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고등 가시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되죠. 근데 일단 중3 2학기 중간고사 보려면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두 번째로 평균을 좀 관찰을 해볼 텐데 평균은 저기 나와 있는 대표값 중에 우리랑 가장 친숙한 대표값이죠. 맞습니까? 평균은 뭐가 평균이에요? 다 더해서 나누면 되죠. 맞아요? 이때 다 더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별량을 더한다고 보는 거고요. 나눌 때 뭘로 나누죠? 도수라는 표현, 아직 도수분포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자료의 개수,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별량이 직접 주어진 경우 별량이 직접 주어진 경우에는 다 더해서 나누면 돼요. 다 더해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있어 보이게 평균을 뭐라고 쓰시냐면 평균이라고 쓰고 이렇게 분수 표시하신 다음에 분자에는 별량의 총합 이게 와요. 별량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여기는 별량의 개수 이게 와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다 더해서 나눠요 하지 마시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도수분포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도수분포표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죠?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죠? 배웠죠? 네. 얘도 도수분포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하나 써보면 아까 제가 키 얘기했으니까 한 반 애들의 키를 막 나열을 해보면 30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학생은 키가 150도 안 되는 애 있냐? 니네 반에? 없죠? 네. 150 합시다. 150에서 160이다 이러면 이쪽이 이상이고 이쪽이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기억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자, 190 넘는 애도 있냐? 없어요. 없어요? 아, 이 4개 맞아요. 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계급. 맞냐? 그죠?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도수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인지 써보는 거예요. 가장 150에서 160 되는 애들이 뭐 12명이다. 12명 쓰고요. 알겠죠? 뭐 14명이다. 14명 쓰고요. 뭐 여기 얼마 할까? 뭐 10명이다. 뭐 4명이다. 이렇게. 네, 30이 넘어가 안 돼요. 40명이냐? 40명 합시다. 싫으냐? 40명 할게요. 네. 그럼 여기 뭐 도수의 이게 지금 도수의 총합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자료가 나열된 경우는 이 별량, 각각의 별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도수 분포표를 쓰면 요 12명이 요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12명이 각각의 키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얼마라고 칩니까? 계급값. 155라고 쳐요. 계급의 양 끝값의 평균.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계급값이라고 불렀었어요. 알겠냐? 그럼 어차피 평균 낼 거면 계급값만 필요하니까 이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를 155, 그죠? 165, 175, 185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뭐 12, 14, 1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많이 안 많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쪽이 별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값이 별량인 거야. 이쪽이 도수가 되는 거죠. 다시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평균을 낸다고 해보잖아요. 평균을 낸다고 해보면 155인 학생이 12명인 거죠. 그럼 다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더하겠어요? 155 더하기 155 더하기 155 더하기 이 짓을 12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모양이죠. 그죠? 12번 할 수도 있겠지만 155를 12와 곱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죠. 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 165를 14와 곱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맞죠? 네. 175를 10과 곱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고요. 185를 4와 곱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요 4개를 다 더해요. 다 더한 걸 요 40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얻어지죠. 맞습니까? 요걸 바탕으로 제가 공식을 써보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게 되겠냐면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급값 하고요. 도수를 곱해요. 근데 계급값하고 도수를 곱한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계급의 개수만큼.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도수의 총합으로, 저기서 40입니다.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평균 구하는 방법하고 이때 평균 구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알겠죠? 방법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근사값이에요. 정확한 값이 아니죠. 네. 왜냐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 12명이 전부 다 155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값을 어차피 몰라요. 도수 분포표를 만들거나 모르니까 저 계획값으로 보고 구한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구하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평균 낼 줄 아는 학생이 이걸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예. 한 가지만 더. 평균 구할 때 좀 빨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평가하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원하는 학생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가평균을 이용한 평균의 계산이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평균이란 건 뭐냐면 가짜 평균이에요. 진짜 평균이 아니에요. 가짜 평균으로 평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이야기 좋게.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5과목 봤단 말이에요. 내 점수를 좀 적어볼게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네, 국어 98점이고요. 수학 100점이고요, 당연히. 알겠죠? 영어는 한, 인간 밀 좀 풍겨볼까요? 한 97점 정도? 알겠죠? 네. 과학은 뭐 원래 쉬우니까. 99점 정도? 네.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 85점 정도 받겠습니다. 됐죠? 아, 사회를 못 봤네. 저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알겠죠? 그럼 평균 구한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98 더하기 100 더하기 97 더하기 99 더하기 85. 원래 이렇게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가평균을 얼마로 잡냐면, 가평균은 가짜 평균이니까 마음대로 잡아요. 가평균을 100이라고 해봐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실제 점수에서 가평균을 빼요. 그러면 98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점. 요거 이제 가편차라고 하는데, 좀 이따 우리가 편차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예, 그거 배우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빼면 0이죠. 그죠? 여기서 빼면 마 3이죠? 여기서 빼면 마 1인가요?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마 15죠. 요 가편차들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0이래요? 아, 계산이 미쳤으니까 과학 100점 바꿉시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 0 됐죠? 네. 그럼 마이너스 22죠? 네. 맞아요? 요 마이너스 20을요 5로 나눠요. 그럼 마사가 나오죠? 맞아요? 네. 실제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실제 평균은 가평균 100에다가 저 가편차의 평균을 더하시면 저의 평균은 96점인 거죠. 훨씬 계산이 간단하죠? 원래는 두 자릿수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야 되는데, 그죠? 네. 그냥 한 자릿수 더한 다음에, 이거 한 자릿수 아닙니다만, 좀 간단한 숫자를 더한 다음에 나눠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안 가르쳐도 상위권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 학생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성적 평균 될 때 가평균 이용합니다. 100점이라고 치고, 아시겠죠? 심지어 채점할 때도 뭐라고 적어요? 시험지에 국어 시험지 이렇게 국어 딱 써있고 이름 쓰는 데 있고 막 이런 게 점수 적잖아요. 그럼 보통 뭐 40 몇 점, 50 몇 점 적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뭐라고 적냐면 마3 이렇게 적어요. 알겠죠? 3점 빠졌다 이렇게. 뭔 소리예요? 가평균을 100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예. 근데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50 몇 점 막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가평균 100으로 계산해 봐야 어차피 똑같거든요,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나누는 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럼 선생님 점수 낮은 애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점수가 안 좋아요. 저 말고요. 이제 가상 인간이에요. 전 잘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국어가 뭐 55점, 알겠죠? 수학은 뭐 45점, 영어는 뭐 미국인인가 봐요. 80점, 알겠죠? 과학은 60점, 사회는 몇 점 할까요? 70점. 70점? 네,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가평균을 100으로 잡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대충 점수 나야를 보고 대충 니네가 평균일 것 같은 숫자를 정해봐요. 얼마? 한 60 정도 잡아볼까요? 네, 그냥 가평균은 마음대로 잡는 거니까 가평균을 60이라고 해봐요. 알겠죠? 그럼 편차 구해보면 얼마예요? 마 5죠. 맞냐? 여기 얼마예요? 마 15죠. 여기는 플러스 22죠. 여기는 0이죠. 여기 플러스 10이죠. 맞아요?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10이죠? 이거 10을 5로 나누면 얼마죠? 2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평균은 가평균 60에다가 2를 더하시면 62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가평균 이용할 수 있어요. 계산 훨씬 간단하죠? 니네가 이걸 안 써버릇하니까 자꾸 까먹는데 문제 풀 때 써버릇하잖아? 그럼 통계 문제 숫자 복잡하다고 막 하기 싫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고지 고도를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긴 거죠. 이거 좀 써먹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냐? 알겠어? 써먹을 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하시면 계산 훨씬 덜 하니까 이거 좀 이용하시고요. 지울게요. 세 번째, 평균 말고 중앙 값이라는 거 볼게요. 중앙, 정말 귀엽네요 값이. 네. 중앙 값이니까. 뭐 씨발 웃는 신용이라도 좀 해. 진짜. 중앙, 그죠? 네. 중앙 값은 뭐냐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작은 것부터. 뭐라고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작은 것부터 나열하는 겁니다.
중앙값이라는 것은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크기 순으로 쓰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쓰세요. 네.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에요. 이 정의만 딱 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여야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 있지 않나요? 짝수개이면 가운데라는 게 애시장표에 존재하지 않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하긴 제가 뭐 1, 5, 7, 13, 21 적었어요. 이 중앙값이죠? 맞아요? 네. 2, 3, 5, 10, 16, 24 적었어요. 그럼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인데 이때는 요 두 개의 평균. 요게 중앙값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 일반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료의 개수를 n개라 할 때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가운데 값이 같잖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값은 몇 번째 값이죠? 가령 그럼 5개 있었어. 알겠니? 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건 몇 번째 값이야? 세 번째 값이죠. 네. 5개일 때 세 번째 값이죠. 5개일 때 세 번째 값, 이렇게? 맞아요? 네.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몇 번째 값이냐면 n 더하기 1하고 이거 2로 나눈 요게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되잖아. 두 번째 n이 짝수이면 가운데 값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맞잖아요. 가운데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짝수면 2로 나누면 정 가운데에서 왼쪽 값이 나와요. 알겠죠? 그건 2분의 n번째 값이겠죠? 그 다음 값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일 거예요. 의 무엇이 된다?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별거 없죠? 쉽죠? 쉽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미 훌륭한 대표값인 평균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중앙값을 써야 되느냐, 이걸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네. 평균이 굉장히 좀 훌륭한 대표값인데요, 평균이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아까부터 우리가 키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반의 평균 키를 재고 싶어요. 근데 한 명의 키가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키가 한 10km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키가 10km면 비행기랑 머리 부딪혀야 아시겠죠? 예. 아무튼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걔를 넣어서 평균 내보면 다른 애들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10km가 개입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나오겠냐? 적어도 몇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방 키 평균은 얼마야 되는데 900m. 이 말이 돼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자료의 집단 내에 극단적인 값이 위치한 경우에 평균이 대표값으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성적 같은 경우에도 만점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우리 반 애가 점수가 너무 높아서 1억 점인 거예요. 1억 점. 아시겠죠? 그럼 걔 포함시켜서 평균 내봐요. 그럼 다른 애들 다 빵점이라고 쳐도, 그죠?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료 내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기 어렵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쓴다?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 내용을 좀 적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료 중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 뭐라고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 알겠죠? 시 존재하는 경우 평균보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더 적절하다. 이걸 알고 계십시오. 문제 실제로 나옵니다. 준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 이 내용? 나오죠? 네. 실제 문제 나옵니다. 언제 쓰냐 물어봅니다. 중앙값. 네 번째, 최빈 값입니다. 최빈자의 빈자 뭔지 아시죠? 빈도, frequency라고 하죠. 몇 번이나 나왔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최빈 값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최빈 값은 자료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즉 도수가 가장 큰 값을 이야기해요. 우린 최빈 값이라고 부릅니다. 최빈 값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 번째는 최빈 값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값은 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2라는 값이 두 번 나오고 3이라는 값이 두 번 나왔어요. 그럼 2도 최빈 값이고 3도 최빈 값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3개도 존재할 수 있고 4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최빈 값만의 특징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평균이나 중앙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빈 값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독특한 거고요. 두 번째, 최빈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빈 값은 언제 존재하지 않냐면 모든 별량의 도수가 같을 때 1도 2번, 2도 2번, 3도 2번, 4도 2번, 5도 2번 이러면 최빈 값이 없어요. 아시겠죠? 최빈 값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인데 전부 다 똑같이 나타났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 자료의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 값은 없어요. 심지어 최빈 값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좀 독특한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쓴 거냐? 얘는 규격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좀 규격화되는 경우에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옷 사이즈, 뭐 남성의, 여성 사이즈는 잘 모르겠고요.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뭐 90, 95, 100, 105, 11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물론 스몰, 뭐 미디엄, 라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규격화를 하는 게 더 편리한 게 만약에 뭐 한국 남성의 가슴둘레 평균, 뭐 어깨선의 평균, 그 다음에 팔 길이의 평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맞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평균이니까 되게 많이 필요하지 하고 많이 생산하면 안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옷가게를 어떻게 하는 거, 옷을 파는 업자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호칭을 만들어가지고 규격별로 나누어서 그 규격 중에서 이제 빈도가 높은 것들, 즉 최빈값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빈값은 주로 언제 쓰냐면 공산품의 규격.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산품의 규격에 활용한다. 아까 제가 키 이야기했었는데 키 같은 거 조사해서 최빈값을 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하고 키 똑같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하고 키 똑같은 사람 있냐고? 없을걸요? 아주 수학적으로 낮은 확률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키는요. 너 키 얼마야? 호선아 너 키 얼마야? 168? 7? 너 키 얼마야? 162? 2? 2? 왜 이렇게 딱 떨어지냐면 여러분 키가 자연수이기 때문이 아니고 측정 기기의 최소 눈금 자체가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162.531425423421 이렇게 비순환 무한소수일 수 있죠. 사실 대부분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키를 정확히 측정을 해보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숫자별 다 똑같아야 되는데 무한히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키 같은 걸로 최빈값 구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구해지지도 않아요. 전부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계급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최빈값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150 이상, 160 미만 이런 식으로 쪼개면 계급값으로 다 바뀌잖아요. 150을 실제 자연수로.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존나 도잼인가 봐요. 네. 나 알아요. 여기 수업할 때마다 저도 참 기운이 많이 빠져요. 학생들이 되게 흥미없어 하거든요. 눈빛이 이미 존나 도잼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나와요. 알겠죠? 지금 배운 걸 그때 기억하고 계셔야 수업 듣기가 편하고 기억 못하면 힘드냐? 그때 가서 또 공부하면 되죠 뭐. 네, 여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문제 4번 했는데 벌써 35분이 지났어요. 자, 문제 5번 하겠습니다. 산포도예요. 산포도. 산포도는 산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포? 제가 맨날 하는 아재들이 하지 않겠어요. 뭐 살아있는 포도, 살아있는 포도 이런 거 하지 않겠고. 이 산포라는 게 흩어져 있는 것. 이걸 산포라고 해요. 그럼 산포도의 도자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의 의미겠죠. 라임 6이죠. 흩어져 있는 정도의 의미겠죠. 됐다. 됐고요.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이 문제 5번부터는요. 제가 대표값으로 뭐만 쓸 거냐면 평균만 쓸 거예요.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대해서 산포도 구하라고 안 해요. 평균에 대해서 산포도 구하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포도의 올바른 정의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 이걸 우리가 산포도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그냥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럼 산포도가 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산포도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산포도가 크다라는 표현을 보면 별량들이 평균에 좀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흩어진 정도니까. 산포도가 작다는 것은 뭐예요? 별량들이 평균에 가까이 모여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봐봐요.
여기에 평균이 있어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산포도가 큰 아이들은 분포 상태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산포도가 작은 애들은 여기 평균이 있잖아요. 그럼 자료를 점으로 찍어보면 분포 상태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차이 아시겠어요? 평균에 몰려있죠? 이렇게 흩어져 있죠? 맞죠? 지금도 중요한 얘기,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 틀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고르지 않다예요. 얘가 고르다예요. 그럼 학생들이 자꾸 이걸 고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골고루 있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한쪽에 쏠렸잖아요. 이거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림상으로 보면 좀 그래 보이긴 한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반 전체에 빵점부터 100점까지 막 이렇게 점수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이 아니죠? 맞아요? 이건 뭐예요? 야, 이번 우리 반 평균이 50점인데 5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손들어봐. 다 거의 다 손드는 거죠? 맞아. 이런 반이 정상적인 반이죠. 다들 점수가 비슷비슷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른 거예요. 이게 고르지 않은 거예요.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혼나요.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막 골고루 있으니까 고르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고르지 않은 거고 이게 고르게 분포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편차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6번 편차 이야기는 아까 제가 값 평균을 이용한 평균의 계산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죠? 맞아요? 값 평균을 이용한 평균의 계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원래 제일 먼저 이제 이 산포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편차예요. 편차의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편차란 이렇게 쓸까요? 네. 편차란 놈은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편차란 놈은 별양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선생님 평균에서 별양 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양에서 평균 뺀다. 이제 안 까먹을 거예요. 됐죠? 됐죠? 이렇게 방향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편차가 음의 값이 나온다는 건 그 별양이 평균보다 작은 값이라는 뜻이죠. 편차가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건 그 별양이 평균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죠. 즉 부호를 이용해서 평균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별량을 우리가 대충 위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가지게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것을 약속을 했고요. 됐어요? 네, 편차는 산포도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매우 불편한 산포도예요. 왜냐?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에 편차의 개수는 뭐의 개수하고 같습니까? 별량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편차의 개수는 별량의 개수와 같겠죠. 맞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산포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산포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3학년 1반이 있고요. 3학년 2반이 있어요. 근데 두 반 다 평균이 50점이에요. 여기도 평균이 50점이에요. 아시겠죠? 인원은 40명이에요. 여기도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럼 이것만 봐서는 1반과 2반은 굉장히 비슷한 반인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내막을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 50점은 요 40명 중에 0점이 20명이에요. 그리고 만점이 20명이에요. 이러면 평균 50점 나오죠? 아시겠죠? 이거 40명을 들여다보니까 50점이 40명이에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건데. 아시겠죠? 그럼 두 개의 반이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값만 보고 두 반을 평가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인데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균 50이라고? 그러면 뭐 적당히는 하겠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2반에서는 수업이 잘 되겠지만 2반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저반은 반배치가 잘못된 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표값만 보고 이 집단 전체의 특성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적어도 우리가 삼포도를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얘는 삼포도가 크겠죠? 맞아요? 얘는 삼포도가 작겠죠? 사실 이때 삼포도 0이에요. 작은데 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포도를 알고 있으면 이 평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죠. 즉 집단 내의 별량의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만 있으면 정확히 얘의 특성을 좀 알기 어려우니까 이 삼포도가 평균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편차를 왜 우리가 삼포도를 못 쓰는지 바로 알겠죠? 우리가 별량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균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차를 써버리면 별량의 개수가 같으니까 또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편차는 삼포도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진 않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편차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주시면 좋은데, 두 번째.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편차의 총합이 0이 안 나오던데요? 그거 네가 평균 잘못 구한 거야. 알겠죠? 평균을 제대로 구하면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혹시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이해를 시켜드리죠. 제가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희 평균이 80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80점입니다. 이게 90점이에요. 9점이 아니고요. 네. 그럼 영어는 몇 점? 확실해요? 그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메이드 80인데 얘는 0이죠. 자, 얘는 플러스 10이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어야만 얘가 평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왜 아까 제가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의 계산 알려드렸잖아요. 값평균을 내가 그냥 아무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편차를 막 구해봤는데 다 더하니까 0 나와요. 그럼 평균을 찍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매우 운이 좋게도 평균을 골라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다음에 하나 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진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요. 맞죠? 네. 되게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7번 보시면 분산 얘기가 나와요. 자, 분산은 어떻게 하다 만든 거냐면 이 편차가 지금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별량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삼포도로 쓸 수가 없죠. 없으니까 편차를 평균 내고 싶어요. 근데 편차를 평균 내려고 더해보면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 다 0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0이 안 되게 하려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 제곱. 예? 배워서 하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의 정의를 써보면 이래요.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 네, 편차의 이렇게 쓸까요? 미안해요. 네, 쓸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그런데 편차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편차라는 게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놈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얘를 별량의 개수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고요. 이 두 개를 읽는데 위화감이 없어야 돼요. 위와 와이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냐고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걸 뭐라고 적을 거냐면 분산의 정의식, 즉 분산의 정의를 이용한 식이라고 부를 건데 그냥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산을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어서 걔랑 구분하려고 분산의 정의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니? 자, 문제에서 뭐도 요구했냐면 분산 직접 구해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x1, 이거 안 써도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x2, x3, xn까지 요 별량의 평균이 m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만 보고도 m이라는 놈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을 n으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자, 이제 저와 함께 분산 구해봅니다. 분산은요,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요 기호 잘 보세요. 이렇게 써요. 자, 이 기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U자를 좀 찌그러진 모양인데, 얘를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시그마. 그리스 알파벳에서, 영어 알파벳으로 대응시키면 S에 해당하는 문자예요. 아시겠죠?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둘 다 시그마입니다. 이건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이거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시그마의 제곱인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뭔지도 못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시그마의 제곱으로 부르는 이유는 좀 이따가 표준 편차 배우면 알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시그마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별량 가지고 편차 구해보면 x1-m일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곱. 두 번째 별량 가지고 편차 구해보면 x2-m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 이 짓을 n번째 별량 가지고 편차를 구해서 제곱할 때까지 하겠죠. 그리고 얘를 별량의 개수인 n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분산을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분자의 각 항들이 전부 다 뭐예요? 완전제곱이잖아요. 그죠? 요 완전제곱 전개하면 뭐 나오는지 알죠? x1 제곱 마이너스 2mxn 플러스 m제곱, x2의 제곱 마이너스 2mx2 플러스 m제곱, xn의 제곱 마이너스 2mxn 플러스 m제곱.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써볼 거예요. 그러면 x1 제곱, x2 제곱, xn 제곱 이런 거만 모아가지고요,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xn 제곱 이거만 다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운데 항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2mx1 마이너스 2mx2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2m을 묶어서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으로 나눌 거고요. 마지막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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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m제곱 몇 개죠? n개예요. 그러니까 n개의 m제곱인데 그것도 분모가 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단순히 위에 거 전개해가지고요, 첫째 항 다 모은 거고, 둘째 항 다 모은 거고, 셋째 항 다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요게 뭡니까? 여기 뭐죠? 위에 써놨잖아요. 뭐예요? 평균 m이죠? 여기 n은 약분될 거고요. 맞죠?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에서 이게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이게 플러스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남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얘가 얘니까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요, 박스 쳐가지고 제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의 변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정의식도 있고 변형식도 있고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별량을 제곱한 걸 평균 낸 거죠. 뒤에 있는 건 그냥 별량의 평균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별량의 평균의 제곱. 별량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별량의 평균의 제곱. 좀 짧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죠? 맞죠? 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어떤 학생들이 이걸 재평평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재평평제. 아시겠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세요. 좀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식입니다. 분산의 변형식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아시겠죠? 네. 자, 묻습니다. 분산의 정의식은 뭐라고요? 대답해라. 분산의 정의식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따라하세요. 분산의 정의식 뭐라고요? 관찰 제곱의 평균. 자, 하나, 둘. 제곱의 평균. 주민이 너만 대답해봐. 분산의 정의식 뭐라고? 변형식은? 잘했어요. 네. 대답 안 하는 학생들 그냥 혼자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8번. 그럼 이 분산은 3포도로 써도 되냐? 이제 평균 됐으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분산은 평균을 낼 때 합이 0이 되는 걸 방지하려고 제곱을 해버렸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는 별량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곱됐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돼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원래 크기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씌워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 편차라는 놈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우리는 이 표준 편차를 뭐로 사용할 거예요? 3포도로 사용할 거예요. 얘가 3포도예요. 앞으로 우리 얘를 3포도로 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저는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 아시죠? 네. 스탠다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걸 따서 요 S를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기호로 쓰는데 아까 S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이 시그마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요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 기호냐면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근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산의 기호로 썼던 거죠. 아시겠죠? 왜 시그마의 제곱을 분산으로 쓰는지 알겠죠? 네. 뒷장 넘어갑니다. 두 문제만 하면 돼요. 힘내세요. 문제 9번. n개의 별량 x1, x2, xn n개의 별량이 있어요. 의 평균을 m이라 하고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 할 때 새로운 별량인데요.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땡땡땡 axn 더하기 b 그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시오. 요게 9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잘 보시면 처음 별량의 모양과 두 번째 별량의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선생님 이거 각각의 별량을 전부 A배하고 B 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걸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그냥 지은 이름인데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요.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한 다음에 빨리 문제 푸는 용도로 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먼저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면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다 더해서 그죠? 나누는 거니까 별량의 총합이 필요하죠. 그럼 ax1 더하기 b에다가 ax2 더하기 b도 더하고 계속 더해가지고 axn 더하기 b까지 더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별량의 개수는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되죠.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요 ax1, ax2, axn 이 시리즈만 따로 모을 거예요. 따로 모아서 앞으로 빼보면 공통인수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요 b하고 b를 다 모으면 b가 그냥 몇 개인 거예요? b가 몇 개인 거죠? n개인 거죠. 맞죠? 네. 여기서 이 얘는 그냥 약분해버리고 여기 이놈이 뭐예요? 원래 이 별량의 평균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식이 뭐로 나오냐면 a, m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별량을 각각 a배하고 b를 더하면 그냥 평균에다 a배하고 b를 더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번엔 분산을 구할 거예요. 자, 분산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분산의 정의식이 뭐였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맞아요? 예. 네.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한데 이 평균 쓰는 거 아니에요. 이 평균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새로운 별량의 평균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별량에서 이 평균을 빼봐요. 그럼 b가 사라지고 ax1-am a로 묶으면 뭐가 되죠? a 곱하기 x1-m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요게 지금 편차거든요? 그때 편차를 제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곱되고 이것도 제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제곱 x2-m의 제곱 이런 식으로 a제곱 xn-m 제곱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걸 n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분산인 거죠. 맞냐? 근데 이게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a제곱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걸 앞으로 빼고 다시 한번 써보잖아요. 이렇게 얻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쓰여진 이 식은요. 뭐하고 같습니까? 얘는 평균하고 같았죠? 그죠? 얘는 뭐하고 같아요? 요 별량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거냐면 분산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게 나와요. 그러면 모든 별량을 a배하고 b를 더한 새로운 별량의 분산은 b는 상관없고 그냥 a만 제곱하고 원래 분산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표준 편차는 뭐 신경 쓸 거 있겠어요? 표준 편차는 그냥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a는 양수인지 무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시그마는 확실히 양수죠. A 시그마, 절대값 A 시그마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얻거든요. 맞죠? 맞죠? 네. 외워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것도 셀에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외워서 잘 활용하시고 잘 보시면 얘는 B가 있죠? 그죠? 근데 얘들은 B가 없잖아요.
왜 B가 없냐면 너네가 학교에 시험 봤는데 너무 못 봐가지고 수학쌤이 그냥 다 30점씩 더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점수는 30점씩 올랐겠죠. 근데 내 등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등수가 안 바뀐다는 건 분포 상태가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별량에 일괄적으로 같은 값을 더하는 거는 분포 상태, 즉 삼포도를 나타내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B가 안 나오죠, 식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제 x1, x2, x3, x10 10개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거의 평균이 10이었고 표준 편차가 2였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2x1 더하기 3, 2x2 더하기 3, 2x10 더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의 평균은 뭐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럼 방금 배운 공식이 뭐였어요? 원래 평균을 똑같이 해주면 되죠? 2배하고 3 더하면 되죠? 이거 얼마예요? 23이에요. 바로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이놈의 분산은 뭐냐? 3은 상관없고 이 앞에 있는 2를 제곱해서 4라고 쓰고 원래 분산은 얼마죠? 4죠. 네. 16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문제 푼다고요. 이거 나오면 금방 뭐 10초 컷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있으라고. 알겠냐? 백창이 적다 못 들었지? 다 들었어? 응. 별거 없었어요. 평균에다 똑같은 짓을 해요. 2배하고 3 더하는 거죠. 그럼 이거 2배하고 3 더하면 23이죠? 맞아요? 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3은 무시하고 요 x1, x2, x10 요 앞에 곱해진 2만 제곱해서 원래의 분산에 곱하라고요. 2 제곱하면 4죠? 원래의 분산 4죠? 4 곱하기 4, 16. 됐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여기 좀 다 지워도 될까요? 다 지워도 되죠? 네. 저도 노잼이네요, 노잼. 자, 문제 10번에 도수 표가 주어졌는데 여기 뭐 xi, fi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학교 때 보던 흔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별량과 도수만 있으면 되니까. 별량이 x1일 때 도수는 f1이다. 별량이 x2일 때 도수는 f2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x3일 때 f3이다. 이렇게 해서 xn일 때 fn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개라고 써 있으면 이쪽이 뭐냐면 도수의 총합이에요. 알겠죠? 이게 라지 n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요 라지 n이라는 게 이거 다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라지 n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따다다 fn이다. 요거 밑에 좀 써놓으시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여기서 평균을 m이라고 했어요. 이것부터 쓰세요. 평균을 m이라고 했는데 m이라는 놈이 뭐죠? 아까 도수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하고 도수를 곱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이걸 xn, fn까지 하신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 별량의 총 개수가 스몰 n이 아니고 라지 n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야 돼요. 도수의 총합으로. 이해하시죠? 네. 평균이 이겁니다. 분산 구하라 그랬어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첫 번째 별량의 편차 구해봐요. 그러면 x1-m이죠. 이걸 제곱하죠. 근데 이게 F1개 있는 거니까 F1을 곱하는 거예요. F1 제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마찬가지 x2-m이죠. 이걸 제곱하고 F2를 곱하죠. F2개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xn-m의 제곱 fn까지 될 거고
여기 라지 n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분산입니다.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뭐죠? 분산의 정의식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변형식 유도에서 같은 결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변형식 유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항만 다 모아서 더해봐요. 첫 번째 항은 x1 제곱 f1 더하기 x2 제곱 f2 더하기 이런 식이죠? 그래서 x1 제곱 f1 더하기 x2 제곱 f2 더하기 xn 제곱 f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m x1 f1 이렇게죠? 마이너스 2m x2 f2 마이너스 2m xn fn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m 공통유수라서 앞으로 빼고요.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n fn 식이 칸이 안 나오면 밑에 줄 내려 쓰세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게 m제곱 f1 m제곱 f2 이렇게죠? 그러니까 더하기 m제곱이 공통유수고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n 이게 분자가 되겠고 라지 n 이게 분모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죠? 단순히 그냥 전개한 거니까 식 맞춰보시면 돼요. 근데 전개해놓고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위에 써놨는데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여기 써놨는데 도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라지 n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얘랑 약분할 수 있는 거고 맞죠? 네. 여기 마이너스 2m 제곱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식은 뭐가 되겠냐면 x1 f1 x1 제곱 f1 더하기 x2의 제곱 f2 더하기 xn의 제곱 fn 이렇게 될 거고 라지 n으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에요. 그죠? 약분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m 제곱 되는 거죠. 맞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분산의 정의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분산의 변형식인 건데 모양 똑같죠? 모양 똑같죠? 왜냐면 앞에 이 부분 보시면 x1, x2부터 xn까지 전부 다 제곱해서 도수 곱한 다음에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뭐예요? 제곱의 평균이죠. 뒤에 있는 게 평균의 제곱이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곱의 평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까지만 알고 계시면 1단원에서 못 풀 문제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계산 틀린 문제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조금 머릿속으로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시험은 목요일날 봅니다.